여러분들 반갑습니다. 10주차 수업 ESG 관리사 경영실무개론 지금부터 시작하겠습니다. 자, 오늘은 ESG 경영을 위한 인사조직 분석 네 번째 시간이고요. 인사조직 관련해서는 마지막 시간이 되겠습니다. 벌써 세월이 빨라서 이제 인사조직 분야 마지막 시간이 왔네요. 자, 1차시 수업은 인사조직 변화 수용 역량 분석 20개의 질문을 모두 다 살펴보고요. 2차시 수업은 인사조직 관련해서 총정리, 문제풀이 학습을 하겠습니다. 자, 1차시 인사조직 변화 수용 역량 분석입니다. 이번에도 마찬가지로 그 1점에서 그 3점까지 그 문제점과 그리고 이제 대안 중심으로 살펴보도록 하겠습니다. 자, 조직에 속한 직원들은 변화의 필요성에 대해 모두 절실하게 느끼고 있다. 절감하고 있다. 그 얘기죠. 그런데 1점, 이 절감 의지가 매우 미흡하다라는 거예요. 조직원들이. 그렇다면 대안은 뭐냐라고 하면은 변화에 대한 필요성을 조직 구성원들에게 명확히 설명해 주는 것이 필요하죠. 그리고 상위 관리층이 직접 변화를 추진하는 이유, 목표, 이 부분에 대해서 소통이 필요합니다. 그래서 조직이 변화에 어떻게 대응할 것인가 이런 것을 이제 강조를 해야 되겠죠. 그 다음에 2점, 아직도 절감 의지가 미흡하다라고 하면 대안으로 필요성에 대해서 지속적으로 소통하고 변화에 대한 이해도를 높일 수 있도록 교육이 필요합니다. 그리고 워크숍도 해야 되겠죠. 그리고 상위 관리자들이 변화의 중요성을 강조하는 그 리더십을 발휘해야 됩니다. 즉 상급자들이 변하지 않으면요, 그 하위 조직인 그 하급자들은 당연히 그 변화를 수용하기가 어렵게 됩니다. 자, 절감 위주가 보통이라면 필요성 그리고 구체적 목표를 명확하게 설명해 주면 됩니다. 각 부서와 팀에 맞는 변화 전략을 수립하는 것도 중요하죠. 자, 두 번째 질문입니다. 조직이 변하지 않으면 고객으로부터 외면받죠. 이것은 당연한 것입니다. 이러한 생각들을 갖고 있는지 보면은 이제 1점 이러한 생각을 안 갖고 있어요. 직원들이. 그렇다면 대안은 무엇일까? 변화가 왜 중요한지 전 직원에게 교육과 소통을 할 수 있도록 해야 되고요. 고객이 요구하는 바에 대해서 조직원들은 변화를 해야 됩니다. 이러한 외부 환경 변화가 조직에게 얼마만큼 미치는 영향, 즉 매출 감소로 이어질 수도 있고요. 변하지 않으면요. 그리고 변화의 필요성을 느끼지 못하는 직원들에게 시장 변화에 대한 사례를 제시하고 변하지 않으면 어떻게 고객의 외면을 받을 수 있는지, 고객의 외면을 받게 되면 어떤 문제들이 생기는지에 대한 경각심을 줄 수 있도록 해야 되겠죠. 여러분들 종의 기원으로 유명한 영국의 학자죠. 찰스 다윈을 모두 아실 거예요. 이 찰스 다윈이 종의 기원에서 어떻게 이야기를 했냐면요. 자, 많은 동물의 종이 있는데 멸종하지 않고 생존 번식을 끝까지 하는지, 어떤 종이 멸종하지 않고
생존을 끝까지 이어나가는지에 대해서 연구 분석을 했습니다. 자, 그러면은 동물이 강하면 멸종하지 않고 지속적으로 생존하고 번식할 수 있느냐? 이 부분을 한번 놓고 본다면 동물이 힘이 세고 강하다고 해서 멸종하지 않는다는 보장은 없다는 거예요. 동물이 아무리 사자나 곰처럼 또 호랑이처럼 강하더라도 멸종한다는 것이죠. 우리 대한민국 하면 호랑이로 유명한 나라죠. 근데 그 산마다 그 무서운 호랑이들이 있었어요. 근데 일제시대 지나고 점점점 호랑이 개체수가 감소하면서 지금은 호랑이를 산마다 찾아볼 수가 없습니다. 그래서 뭐 밤늦게 등산을 하더라도 호랑이 만날 일은 없죠. 그렇게 강한 동물인데 멸종했잖아요. 우리나라 한국 호랑이가. 그래서 강하다고 해서 멸종 안 한다는 보장은 없어요. 자, 그렇다면은 새끼를 많이 낳으면 되느냐? 뭐 조류 같은 경우에는 알을 많이 번식을 하면 까놓으면은 그 멸종하지 않고 그 생존하고 번식할 수 있느냐는 거죠. 자, 새끼를 많이 낳는다고 해서 그 알을 많이 부화시킨다고 해서 멸종하지 않느냐? 멸종한다는 거예요. 그래서 멸종한 새들도 많이 있습니다. 찾아보면은요. 새끼를 많이 낳는다고 해서 멸종 안 한다는 보장은 없어요. 자, 그러면 강해도 멸종하고 알을 많이 부화시킨다고 해도 멸종을 한다면 그럼 끝까지 생존하면서 번식할 수 있는 생명체는 무엇이 있느냐? 이런 크리처들은 누가 있느냐라는 거죠. 바퀴벌레. 그리고 쥐입니다. 우리가 혐오스러워하는 동물들이죠. 이 바퀴벌레나 이 쥐들은요, 연약한 생명체들이죠. 바퀴벌레 징그러워서 못 잡는 거지 약합니다. 쥐도 그렇게 강한 동물은 아니죠. 공통점은 숨거나 도망가기를 잘하죠. 워낙 빠른 동물들이니까. 근데 이런 바퀴벌레나 쥐의 공통점은요, 환경 변화, 즉 환경에 따라 변화한다는 거예요. 먹을 것이 없으면 그 새로운 내 입맛에 안 맞는 거라도 먹는다는 거죠. 그러니까 어떠한 환경이 오더라도 그 변화에 강하다. 이 바퀴벌레나 쥐는요, 이제 숲속에서 살던 생명체들이죠. 바퀴벌레도 깊은 숲에서 자랐던 벌레들이에요. 쥐도 마찬가지고. 그런데 이제 도시화되면서 웬만한 생명체들은 다 이제 밀려났죠. 깊은 숲속으로. 근데 바퀴벌레나 쥐는 도시화되더라도 그 도시 속에서 생존하며 번식합니다. 그래서 지금까지도 멸종하지 않고 계속 그 종을 유지하면서 개체수를 늘려오고 있죠. 그래서 어떤 환경이 오더라도 그 변화에 대응만 한다면, 적응한다면 멸종하지 않고 살아나가더라. 그래서 찰스 다윈이 환경 변화에 익숙하고 적절히 대응하면서 적응해가는 이런 이런 생명체들만 멸종하지 않고 지속적인 생존 번식이 가능하더라. 맞는 말이죠. 그래서 우리 기업들도 마찬가지죠. 환경 변화에 따라 적절히 대처하고 적응해 가야 망하지 않고 지속 가능한 겁니다. 그래서 이런 부분들 중요하죠. 자, 조직 변화 필요성에 대해 생각이 미흡하다면 대안으로 조직 내에서 변화의 필요성에 대한 교육, 그 다음에 변화가 기업에 미치는 긍정적인 영향, 또 상위 관리자들이 변화를 이끌어갈 수 있도록 변화 관리 능력을 강화, 또 직원들이 변화 과정에서 주도적인 역할을 할 수 있도록 해야 되죠. 자, 이런 생각이 아직도 보통이다라고 하면 필요성에 대한 지속적 커뮤니케이션을 해야 되고요. 변화가 고객에게 미치는 긍정적 효과를 전달해야 되겠죠.
변화에 대한 우려를 해소해야 되고요. 변화 과정에서 발생할 수 있는 문제를 미리 예측할 수 있고 여기에 따른 대응 방안을 제시해주면 되겠습니다. 세 번째 질문입니다. 수요 변화에 따른 리스크, 외부 경제, 여건 변화 등 심각한 도전 요소에 직면해 있다. 직면해 있다고 생각한다. 그 얘기죠. 자, 이런 부분에서 이러한 그 심각한 도전에 대한 위기의식이 매우 미흡하다면 대안으로 수요 변화 및 경제 여건 변화에 대한 분석을 직원들에게 주기적으로 공유해야 되겠죠. 자, 2점이다. 자, 이런 위기의식이 미흡하다면 위기관리 체계를 강화하고 리스크가 발생할 수 있는 상황에 대한 시나리오 훈련을 미리 해야 되겠죠. 자, 3점 보통이다 라고 하면 리스크를 체계적으로 관리하기 위한 위기 대응 매뉴얼이 만들어져야 되겠습니다. 자, 네 번째 질문입니다. 조직이 활력을 갖기 위해서는 업무 활동에 큰 변화가 일어나야 함이라고 생각한다 라는 것이죠. 1점, 업무 활동의 큰 변화 욕구 면에서 매우 미흡하다면 대안으로 변화를 유도하는 필요성과 이로 인한 장기적 이익을 직원들에게 명확히 전달해야 되겠죠. 또 직원들에게 변화가 중요한 이유, 조직 전체에 미칠 긍정적 영향을 강조해야 되겠죠. 2점, 업무 활동의 큰 변화 욕구 면에서 미흡하다면 대안으로 변화의 필요성과 이를 통해 얻을 수 있는 이점을 다시 한번 강조하고 변화를 통해 조직이 어떻게 발전할 수 있을지 구체적 사례를 통해 설명해 주어야 되겠죠. 자, 3점, 보통이라면 변화가 조직에 미치는 긍정적 영향을 구체적인 데이터나 사례를 통해 보여줄 수 있어야 되겠죠. 자, 5번째, 성과를 높이기 위해서는 내 역할과 책임을 대내외적으로 변화시킬 필요가 있다고 생각한다 라는 점에서 1점, 이런 면에서 미흡하다면, 또 매우 미흡하다면 직원들에게 역할과 책임 변화의 필요성을 명확하게 전달하고 이를 통해 조직이 얻을 수 있는 장기적인 이익을 강조해야 되겠죠. 자, 2점, 역할과 책임에 대한 변화 면에서 미흡하다면 대안으로 역할과 책임 변화가 조직에 긍정적인 영향을 미칠 수 있다. 이러한 부분에서 구체적 사례나 데이터를 제시하고 변화의 필요성을 이해시켜야 되겠죠. 자, 3점, 자, 이런 면에서 보통이라면 역할과 책임의 변화를 통해 조직 전체가 어떻게 발전할 수 있을지 구체적 목표와 전략을 수립하고 이를 직원들에게 전달해야 되겠습니다. 6번째, 구성원들이 직면한 도전들을 회피하지 않고 충분히 극복할 수 있다고 생각한다 라는 점에서 1점, 매우 미흡하다면 도전에 대한 긍정적 마인드를 함양하도록 도와주고요. 실패나 어려움은 성장의 기회라고 강조해야 되겠죠. 자, 2점, 자, 미흡하다면 도전 상황에 대한 두려움을 줄여나가고 변화가 어떻게 조직과 개인에게 긍정적 영향을 미칠 수 있는지를 명확하게 전달해야 되겠습니다. 자, 3점, 보통이라면 도전에 대한 긍정적 태도를 유지할 수 있도록 주기적으로 동기를 부여해야 되겠죠. 자, 7번째, 구성원들이 속한 부서가 직면하고 있는 위기를 극복하기 위한 역량을 보유하고 있다고 생각한다라는 면에서 1점, 매우 미흡하다면 위기 대응을 위한 기본적 교육과 훈련을 제공해야 되고요. 구성원들이 위기 상황에서 필요한 역량을 갖출 수 있도록 도와주어야 되겠죠.
자, 2점. 직면한 위기에 대한 극복 면에서 미흡하다면 위기 대응 능력을 키울 수 있는 교육과 훈련을 제공해야 되고요. 이를 통해 구성원들이 위기 상황에서 어떤 방식으로 대응할 수 있을지 학습하도록 도움을 주어야 되겠죠. 자, 3점. 자, 보통이라면 위기 대응 전략과 계획을 세울 때 구성원들의 의견을 반영하고 실행 가능성을 높여야 되고요. 또 위기 상황에서 중요한 핵심 사항에 대해 공유하고 명확히 인식시켜 나가는 부분이 필요합니다. 자, 8번째. 조직은 변화와 혁신을 충분히 이루어낼 수 있다. 그리고 자신감을 갖고 있다고 생각한다면 1점. 이러한 자신감이 매우 미흡하다 라고 할 때 대안은요, 변화와 혁신의 필요성에 대해 전 직원들에게 교육을 진행해야 됩니다. 그리고 긍정적인 사례를 공유해야 되고요. 조직 내에서 변화를 받아들일 수 있도록 환경을 조성해야 되겠죠. 그리고 2점, 이러한 자신감이 미흡하다면 변화와 혁신에 대한 구체적 비전과 목표를 설정하고 이를 전사적으로 공유하고 조직 내에서 변화를 주도할 수 있는 동기가 부여되어야 합니다. 자, 3점. 이러한 자신감이 보통이라면 변화와 혁신을 이끌어갈 명확한 비전과 목표를 설정하고 구성원들이 쉽게 이해할 수 있도록 설명해 주어야 되겠죠. 자, 9번째. 현재 수행하고 있는 경영혁신 활동이 과거에 했던 혁신 활동의 또 한 번의 반복이다. 이런 걸 많이 느낄 거예요. 예전에도 경영혁신 활동을 했는데 또 반복적으로 하는 것 같다. 자, 그래서 1점. 이런 새로운 경영혁신 활동이 과거의 재반복이라고 생각하고 있다라고 한다면 과거의 혁신 활동들을 되돌아보고 여기에 따른 결과, 효과를 한번 분석을 해볼 필요가 있어요. 그래서 이러한 혁신 활동이 그 결과가 좋지 않았다, 효과가 좋지 않았다면 왜 그랬는지 개선점을 확인하고 도출해야 되겠죠. 그리고 개선해 나가야 되죠. 자, 2점. 새로운 경영혁신 활동 면에서 미흡하다라고 생각한다면 대안으로 과거의 혁신 활동을 분석하고 그 한계와 실패를 파악해서 새로운 방식으로 개선을 해야 되고요. 또 무엇이 잘못되었고 무엇이 다르게 해야 되는지를 명확히 해야 됩니다. 자, 3점. 새로운 경영혁신 활동 면에서 보통이라고 한다면 대안으로 경영혁신 활동에 대한 구체적 목표와 실행계획을 수립해야 되고요. 이를 달성하기 위한 자원과 전략을 명확히 해야 되겠습니다. 자, 10번째. 우리 조직의 새로운 비전이 제시된다면 몸소 행동으로 열심히 실천할 것인가? 자, 1점. 이런 면에서 나는 매우 미흡하게 할 것이다. 실천이 안 될 것이다 라는 것이죠. 대안으로 새로운 비전의 필요성과 중요성에 대해 충분히 설명하고 조직의 목표가 구성원 개인의 목표와 어떻게 일치되는지 명확하게 그 상급자들이 전달해야 되겠습니다. 이런 비전에 대해서 교육을 진행하고 구성원들이 비전의 내용을 이해하고 공감할 수 있도록 유도해야 되겠죠. 자, 2점. 자, 이런 실천 면에서는 미흡하다. 대안으로 비전 실천을 위한 구체적 계획을 수립하고 각 부서나 팀에 맞게 실행할 수 있도록 조정해야 되겠죠. 3점. 자, 이런 실천 면에서 보통일 것이다. 보통으로 임할 것이다. 네, 그렇다면 대안으로 비전 실천에 대한 명확한 지침을 제공하고 이를 각 부서와 팀에 맞게 실현할 수 있는 세부 계획을 수립해야 되겠습니다.
11번째 질문입니다. 변화를 위해서는 직무 특성, 인사, 급여, 복지 정책 등을 먼저 개선해야 되는데 이러한 개선 정도가 우리 회사는 매우 미흡하다. 그래서 1점이다라고 하면 대안으로 조직의 비전과 목표에 부합하는 인사정책 설계해야 되겠죠. 인사정책이라고 하면은 뭐 승진, 뭐 복지, 이런 제도 등을 얘기하죠. 급여 복지 정책을 경쟁력, 타사에 비해서 조정해야 되겠죠. 경쟁력 있게. 그래야 이제 퇴직자들이 줄어들게 되겠죠. 자, 2점 인사정책 등의 개선 정도가 미흡하다면 대안으로 직무와 인사정책에 대한 전반적 평가를 실시하고 이를 기반으로 개선할 부분을 도출해야 되겠습니다. 자, 3점 인사정책 등의 개선 정도가 보통이라면 대안으로 급여 및 복지 정책을 경쟁력 있게 조정해야 되겠죠. 자, 12번째 질문. 조직 내부의 부서 간 의사소통 및 외부 조직과의 의사소통도 중요하다. 자, 이 부분에서 의사소통이 매우 미흡해서 1점이다라고 한다면 대안으로 정기적 부서 간 회의, 워크숍을 도입해야 되고요. 부서의 목표와 진행 상황을 서로 공유하고 협력할 수 있는 기회가 제공되어져야 합니다. 자, 내부 또는 외부의 조직 간 의사소통이 미흡하다면 2점이다. 이때 대안은 부서 간 정기적 회의 그리고 정보 공유 시스템을 강화하고요. 소통이 중요하죠. 직원 간, 부서 간. 직원, 또 부서. 그래서 주기적 점검이 필요하고 개선할 수 있는 체계가 마련되어져야 합니다. 내 외부의 조직 간 의사소통이 보통이다. 3점이라고 한다면 대안으로 부서 간 의사소통 주기를 더 규칙적으로 설정하고 각 부서에서 발생한 주요 정보를 다른 부서와 공유할 수 있도록 해야 되겠죠. 13번째 질문입니다. 재화 또는 용역의 공급 개선이 조직 변화에도 기여한다라고 생각한다면 공급 개선이 조직 변화의 기여가 매우 미흡하다. 1점이다 라고 생각할 때의 대안입니다. 공급 개선이 조직 변화에 기여할 수 있도록 공급망 전반에 대한 진단을 진행하고 문제점을 파악해야 합니다. 공급망 효율성을 높이는 방안을 도입하고 품질 관리 시스템 등을 강화해야 되겠죠. 공급 개선이 조직 변화의 기여가 미흡하다. 그래서 2점이라고 한다면 대안으로 공급망의 효율성과 품질을 높이기 위한 구체적 목표와 KPI, Key 퍼포먼스 아이덴티티를 이제 설정하는 것이죠. 네. 그래서 이제 어떤 그 과제 이런 부분들에 대해서 수행할 수 있도록 해야 되는 부분입니다. 네. 아이덴티티가 아니라 인디케이트죠. 네, KPI가. 네. 그래서 이를 조직 변화와 연결시켜야 되겠죠. 네, 공급망 개선의 우선순위를 정하고 각 부서와 협력해서 공급망 전반에서 성과를 모니터링하고 평가해야 되겠습니다. 자, 3점. 자, 보통이다라고 하면 대안으로 공급 개선이 조직 변화에 미치는 영향이 더욱 크게 작용할 수 있도록 개선 활동을 전사적 차원으로 확장해야 되겠죠. 자, 14번째 질문. 우리 조직은 경직된 관료 체계, 이런 조직 문화가 아니고 인간 중심이다. 그래서 좀 더 유연성을 띤 유연한 조직 문화라고 생각한다. 그런데 아니다, 매우 미흡하다라고 하면 대안으로 의사소통 기회를 가중시켜 나가고 직원들이 서로 소통하고 위원할 수 있도록 의견을 개진하고 서로 교환할 수 있도록 해야 되겠죠.
인간 중심의 조직 문화 면에서는 미흡하다. 2점이다. 그러면 인간 중심적 조직 문화로 변화할 수 있도록 계획이 필요합니다. 직원들이 주도적으로 의견을 제시할 수 있는 환경이 마련되어져야 되죠. 자, 3점, 이런 조직 문화 면에서 보통이라고 한다면 대안으로 인간 중심적 문화를 적극적으로 강화할 수 있도록 프로그램을 도입해야 되고요. 상호 존중의 문화를 더욱 확립하기 위한 리더십 교육 등이 필요합니다. 자, 15번째, 위기가 발생했을 때 문제 해결을 위해서 정보가 서로 공유되어야 함이라고 생각한다. 자, 이 점에서 1점, 문제 해결을 위한 공유 정도가 매우 미흡하다라고 한다면 대안으로 위기 상황에서 신속하게 정보를 공유할 수 있는 명확한 프로세스 등이 필요합니다. 자, 2점, 공유도가 미흡하다면 대안으로 각 부서에서 중요한 정보를 실시간 공유할 수 있는 그런 전산 시스템 등이 필요하겠죠. 자, 3점, 문제 해결을 위한 정보 공유도가 보통이라면 대안으로 정보의 정확성과 신뢰성을 높이기 위한 모든 정보의 출처를 명확히 하고 관리 절차를 마련해야 되겠죠. 자, 16번째 질문입니다. 조직은 혁신을 추구할 때 유기적이고 유연한 구조가 될 수 있다 라고 생각한다 라는 면에서 1점, 혁신을 위한 조직의 유연화가 매우 미흡하다. 대안으로 조직 구조를 보다 유연하게 재편성해야 되고 부서 간 협업을 촉진하고 빠른 의사결정을 내릴 수 있는 체계가 필요합니다. 혁신을 위한 조직의 유연화가 미흡해서 2점이다 라고 한다면 대안으로 부서 간 협업을 장려하는 시스템의 도입이 필요하죠. 3점, 자, 유연화가 보통이다 라고 한다면 대안으로 각 부서가 주도적인 역할을 할 수 있도록 권한을 위임해야 되겠습니다. 자, 17번째, 내부 환경 또는 외부 환경에서 문제가 발생했을 때에만 조직 변화를 추구한다면 자, 1점, 사전에 조직 변화의 추구 정도가 매우 미흡하다. 이때 대안은 사전에 조직 변화를 위한 문화를 구축하고 지속적인 환경 변화, 또 조직 성과를 모니터링하는 이런 제도적 장치들이 필요합니다. 자, 2점, 사전 조직 변화의 추구 정도가 미흡하다면 대안으로 사전 변화 관리 계획을 수립하고 정기적인 변화의 필요성을 평가하는 시스템의 도입이 필요합니다. 자, 3점, 사전 조직 변화의 추구 정도가 보통이라면 대안으로 사전 조직 변화를 위한 체계적 프로세스 등의 마련이 필요하죠. 자, 18번째, 경쟁회사의 조직 변화를 우리 조직은 빠르게 가져온다, 벤치마킹한다, 흉내내고 있다. 이런 점에서 1점, 조직 변화의 벤치마킹 정도가 매우 미흡하다. 대안은 경쟁사와의 벤치마킹 문화를 적극적 도입해야 되고 시장 내 변화와 혁신을 모니터링하는 시스템의 구축 등이 필요합니다. 2점, 이런 벤치마킹 정도가 미흡하다면 대안으로 경쟁사의 변화 전략을 보다 적극적으로 분석해야 되고요. 또 조직 내에서 벤치마킹을 실천할 수 있는 구체적인 계획 등이 필요합니다. 3점, 조직 변화의 벤치마킹 정도가 보통이라면 대안으로 경쟁사 벤치마킹을 위한 정기적 워크숍, 또 브레인스토밍 세션 등을 통해서 벤치마킹 사례를 조직 실정에 맞게, 그러니까 우리 조직에 맞게 다시 분석하고 적용할 수 있도록 커스터마이징을 해야 된다는 얘기죠. 19번째, 조직 변화의 큰 걸림돌은 조직원들의 근무 태만이다. 자, 조직원들의 근무 성실도가 매우 낮아요. 1점이라고 한다면
대안으로 조직 내에서 근무 성실도를 높이기 위한 프로그램을 도입해야 되고요. 동기부여 이런 프로그램들이 필요합니다. 그래서 이제 이러한 근무 태만이 없도록 좀 자기주도적으로 근무가 가능하도록 해야 되고 이에 따른 성과 배분이 필요하죠. 자, 이 점 조직원들의 근무 성실도가 미흡하다면 성실한 근무 태도를 장려하기 위한 보상 시스템의 강화가 필요합니다. 3점 조직원들의 근무 성실도가 보통이라면 목표 설정과 성과 관리 체계를 강화해 가야 되겠죠. 그래서 책임감을 느낄 수 있도록 해야 합니다. 자, 마지막 질문 20번째. 조직 변화의 큰 걸림돌이 무관심이다. 그렇다면 이런 점에서 이 관심도가 진짜 없다. 1점 대안으로 경영진이 변화의 필요성을 명확히 인식하고 이를 직원들과 투명하게 공유할 수 있도록 해야 되겠죠. 2점 변화를 위한 경영진의 관심도가 미흡하다면 대안으로 경영진의 관심을 끌어내기 위한 전략을 수립하고 변화가 조직에 미치는 긍정적 영향을 경영진에게 주기적으로 전달할 수 있어야 합니다. 자, 3점 변화를 위한 경영진의 관심도가 보통이라면 대안으로 경영진의 관심을 더욱 증대시키기 위해 변화의 중요성과 그 효과를 구체적으로 설명하고 변화를 성공적으로 이끌어갈 수 있도록 구체적인 방법을 제시해야 합니다.